내 이름은 수영. 40세. 영업일만 달려왔는데 어느새 체력도 떨어지고 하루하루 쌓인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됐다. 집에는 아내 민지가 있다. 10살 가까이. 어린, 밝고 활기찬 여자다. 불만은 없었어야 했다. 그날까지는 처남 일주기 추도식에서 다시 만난 처형 서영.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긴 했지만 그 모습에는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었다. 차분한 미소와 조금 그늘을 끌어안은 듯한 눈매. 나는 그 모습을 왜인지 잊을 수가 없었다. 추도식이란 건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법이다. 누구나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선 뭔가를 살피고 있지. 그날도 그런 독특한 무거움이 친척들의 모임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민지 옆에서 분향 순서를 기다리며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 처형이 있었다. 민지의 언니이자 나에게는 처형이라는 관계의 여자. 오랜만에 보는 그 모습은 예전보다 어딘가 여의어 보였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의 분위기에는 깊이 같은 게 떠올라 있었다. 긴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고 차분한 색의 원피스를 입은 모습. 자세는 고닫고 등을 쭉 편 그 서 있는 자태가 묘하게 눈에 남았다. 동서. 오랜만이에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처형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목소리 톤은 차분했고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인데도 가슴 깊은 곳을 간지럽히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저야말로 오랜만입니다. 나는 조금 쑥스러우면서도 인사를 돌려줬다. 그때 민지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지금 남편이랑 잠깐 떨어져 지낸대. 그래. 근데 본인이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깊이 묻지는 마. 그렇구나 싶으면서도 내 안에 작은 걸림돌이 남았다. 처형이 눈 깊은 곳에 어딘가 쓸쓸함 같은 그림자가 있었던 거다. 그 후 추도식은 무난히 끝나고 친척들끼리 가벼운 식사 자리로 이어졌다. 성당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 별실에 친척들이 모여 밥상을 둘러쌌다. 보통이라면 술은 자제할 텐데 장인어른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마시자는 한마디에 술병이 하나둘씩 열렸다. 처형은 내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서로 말수는 적었지만 문득 눈이 마주쳤다. 그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고 나는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다. 별로 야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눈이,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에 걸려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뒤로 나는 조금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된다. 그게 그런 전개로 이어질 줄은 그땐 아직 상상도 못했다. 식사가 끝난 건 밤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가게를 나설 무렵엔 거의 모든 친척이 얼굴을 붉히고 있었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술에 강하지 않은데도 장인어른이 권하시는 대로 계속 받아 마셨더니 머릿속이 뿌옇게 풀려 있었다. 여보, 괜찮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괜찮아. 괜찮아. 바람 좀 쐬면 깰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먼저 펜션 쪽으로 향했다. 오늘 밤 숙소는 장인어른이 예약해 둔 산속의 조용한 펜션이었다. 차분한 분위기와 고요한 산 공기가 기분 좋았고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취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방은 남녀로 나뉘어 있었고 나와 민지 방은 2층 맨 끝. 방에 들어서니 이불이 이미 깔려 있었다. 조명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불빛만 켜져 있었다. 나 잠깐 씻고 올게.
민지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욕실로 향했다. 나는 편한 옷차림 그대로 이불에 엉덩이를 내려놓았고 어느새 그대로 누워버렸다. 술이 돌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눈을 감고 몇 분도 안 됐을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느낌.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발소리가 조용히 가까워졌다. 당연히 민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대로 이불을 조금 열고 몸을 옆으로 비켰다. 응. 왔어? 그렇게 말하며 팔을 뻗자 바로 가까이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다가온 그 온기는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실히 여자의 것이었다. 나는 가볍게 손을 얹듯이 그 어깨에 손을 댔다. 그러자 다음 순간 놀란 듯한 작은 비명이 귓가에 울렸다. 황급히 눈을 뜬 나는 희미하게 어두운 빛 속에서 그 얼굴을 봤다. 착각할 리 없는 눈동자. 그 윤과 거기 있던 건 민지가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죄송해요. 반사적으로 이불에서 벌떡 일어난 처형은 당황한 얼굴로 이불을 정리하려고 몸을 일으켰다. 어쩐지 방을 잘못 들어온 건 내 쪽이었던 모양이다. 완전히 취해 있었다. 게다가 조명도 거의 꺼져 있어서 상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떨고 왔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단 하나만. 처형의 어깨에 닿았던 그 순간의 온도만이 묘하게 생생하게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내 이불로 돌아가서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그 조용한 비명과 부드러운 몸의 감촉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실수였던 걸까? 아니면 한밤중 문득 잠에서 깼다. 몸이 화끈거리는 건 술 때문인가? 긴장 때문인가? 눈을 뜨고 싶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의식만 떠 있었다. 옆에 사람의 기척이 있다. 살며시 몸을 기대온 누군가가 내 팔에 손을 얹어왔다. 동서. 그 목소리에 나는 단번에 현실로 끌려왔다. 심장이 벌떡 뛰었다. 저건 민지 목소리가 아니다. 처형. 이불 속에서 우리는 거의 겹칠 듯한 거리에 있었다. 놀란 처형은 몸을 일으켰고 나도 급히 몸을 뗐다. 죄송해요. 방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니다. 방을 잘못 들어온 건 내 쪽이었다. 생각해보니 민지는 씻어 간다고 했었다. 그대로 잠들어버린 내가 처형의 방에 들어와 있었던 거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들어온 겁니다. 나는 바로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였다. 처형은 말없이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렇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조금 추웠어요. 오늘 밤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입을 다물었다. 그런 감정을 가족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그녀가 아주 잠깐 보여준 본 모습 같은 표정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안에서도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춥지 않으세요?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건네는 나에게 처형은 기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근데 동서가 이렇게 다정한 건 좀 반칙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언제부터 허락된 걸까? 아니, 계기 같은 건 사소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그녀가 이불 밖으로 나가려던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그 팔을 가볍게 붙잡고 있었다. 처형. 그저 호칭을 부른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녀의 움직임이 딱 멈춰섰다. 잠깐의 침묵 뒤 처형은 작게 웃으며 내 손을 살며시 풀어냈다. 그런 거 비겁해요. 방을 나가는 그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인 건 내가 취해서였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조였던 건 내 마음 어딘가에서 가지 말라고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실수는 이미 일어나 버렸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렇게 믿을 만큼 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날 밤의 기억이었다. 꿈이었나 싶었지만 팔에 남은 부드러움과 어렴풋이 향기롭던 비누 냄새가 현실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옆에 민지는 없었다. 아마 주방에라도 있겠지. 하지만 두려웠던 건 민지가 아니라 처형이었다. 아침 식사 자리. 처형은 언제나처럼 보였다.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편안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그 미소가 내 가슴에 따끔하게 박혔다. 동서, 어제 꽤 드셨죠? 옆에서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 나는 무의식 중에 젓가락을 멈췄다. 네, 좀 많이 마셨습니다. 후, 취해서 골아떨어지셔서 민지가 걱정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며 처형은 민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옆 얼굴에는 아무 의미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저건 정말 없었던 일인가? 내 마음이 혼자 소란스러운 것뿐인가? 아니면 처형이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넘겨주는 건가? 알 수 없는 채로 시간만 흘러갔다. 오전, 친척 몇 명이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집 나르는 걸 도우면서도 계속 처형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문득 현관 거울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흐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금방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가볍게 인사를 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내가 혼자 착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마음의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오후, 친척들이 대부분 돌아간 뒤 민지와 처형이 둘이서 빨래를 걷고 있었다. 언니,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민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래. 근데 아마 지금이 더 마음 편한가 봐. 응. 그 심정 이해돼. 뭔가 전엔 계속 억지로 버티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멈춰 서서 손에 쥔 빨래 집게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에 일이 없었더라도 처형 안에 항상 품고 있던 뭔가는 분명히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걸 건드린 건 나였다. 저녁, 처형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그건 전부 잊어주세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마치 바람에 묻히듯 작은 목소리였다.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내가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가버린 뒷모습에 남은 침묵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형의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기억 속에서 천천히 번져갔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어쩌면 바람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일 정리가 한 단락 지난 다음 날, 나는 민지한테 부탁을 받았다. 장 좀 봐줄래? 냉장고가 텅 비었어. 마침 처형도 부엌에 얼굴을 내밀었다. 저도 갈게요. 좀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둘이서 장 보러 나가는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차로 10분 정도 거리의 마트로 가는 길. 차 안 공기는 신기하게도 편안했다. 조수석에 앉은 처형은 사이드미러 너머로 작게 웃고 있었다. 이 동네 옛날부터 하나도 안 변했네요. 반갑다. 그래요? 저한텐 전부 새롭게 보이는데요. 민지랑 어렸을 때 저 개울에서 자주 놀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다리 아래를 가리켰다. 그 옆 얼굴에 문득 어제의 어색함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저 잔잔한 시간 속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마트에 도착해서 둘이서 카트를 밀며 매장 안을 걸었다. 민지는 장보기 귀찮아 하잖아요. 옛날부터. 전 장 보는 거 좋아했는데 동생은 금방 실증 냈어요. 시시한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줬다. 두부며 된장을 고르다가 문득 좁은 진열대 사이에서 손이 닿았다. 내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반사적으로 손을 빼자 처형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놀란 것뿐이에요. 그 목소리엔 나무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손끝에 남은 온기의 여운에 내 쪽이 침착하지 못해졌다. 장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니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요, 동서.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도, 부정할 수도 없어서 그저 핸들을 묵묵히 쥐고 있었다. 조수석의 그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려뜨린 채였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서니 민지가 밝게 맞아줬다. 와, 언니랑 같이 가니까 빠르네. 고마워. 순진한 목소리에 나는 순간 가슴이 막혔다. 그날 처형의 이불 속에 들어가 버렸더니, 그리고 오늘 둘만 보낸 짧은 시간, 둘 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려져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늦은 밤, 다들 잠든 뒤 나는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다. 조용히 가라앉은 집의 복도를 발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 페트병을 꺼냈다. 그때 뒤에서 살며시 발소리가 다가왔다. 돌아보니 그곳에 처형이 있었다. 죄송해요. 물 마시려고. 희미한 복도 불빛 속에서 그녀의 옆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가운 차림에 무심히 묶은 머리. 새끼라기보단 생활감이 배어 있었고, 그런데 그게 묘하게 가슴을 조였다. 어제 그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잊어주세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네.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얼굴 근육은 어색하게 굳은 채였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내 옆에 섰다. 거리는 한 걸음만 더 다가서면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 정적 속에서 처형이 또 뚝 떨어지듯 말했다. 이러니 저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뭐가 처음인지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 뭘 가리키는지는 알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기에 그 사이가 오히려 더 마음을 휘저었다. 어느새 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살며시 올려놓은 거였는데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복도의 공기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안 돼요. 민지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처형의 눈동자에는 눈물 같은 빛이 어려 있었다. 후회인가? 기대인가? 그걸 확인하기 전에 나는 살며시 손을 떼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것만 말하고 등을 돌렸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내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 어깨의 온기가 밤바람 속에서도 식지 않고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다. 평소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어딘가 몸속 깊은 곳이 차분하지 않았다. 회사와 집을 오가면서도 문득 순간마다 처형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트에서 꽃을 봤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그날 밤의 일이 불쑥 되살아났다. 단 한 번의 실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닿았던 어깨의 온도는 내 안에 확실히 남아 있었다. 주말, 민지의 제안으로 친정에 얼굴을 내밀게 됐다. 언니도 온대. 오랜만에 천천히 얘기하자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작게 뛰었다. 도착한 친정집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익숙한 냄새가 흘렀다. 부엌에선 민지와 어머님이 대화하고 거실에선 장인어른이 TV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처형은 마루에 앉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오랜만이에요. 내 목소리에 그녀가 살며시 얼굴을 들었다. 네, 잘 지냈어요? 별 의미 없는 대화인데 그 눈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빛을 품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다른 방으로 이동했을 때 나는 마루에 남았다. 정원을 바라보며 처형이 뚝 떨어지듯 입을 열었다. 저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처형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남편이랑 얘기해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꽉 조여왔다. 그렇습니까?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 했었다. 나 미래에 휘둘릴 생각 없었어요. 처형이 잠깐 말을 끊었다. 근데 아주 잠깐이라도 실수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처형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눈물은 아니지만 뭔가 큰 것을 담은 눈빛이었다. 앞으로 만날 일도 적어질 거예요. 네. 그것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았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을리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조수석에서 슬쩍 나를 봤다. 얼굴이 피곤해 보여. 그런가? 좀 잠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민지는 작게 웃고 앞을 봤다. 조용히 흐르는 귀갓길, 풍경이 왜인지 오늘따라 유독 흐릿하게 보였다.